네, 아동, 노인, 장애인 학대, 생활안전, 또 가정폭력 등 이런 사안에 대한 책임을 지자체가 맡아서 치안 정책을 펼치겠다. 자치경찰의 취지자 또 목표입니다. 시행 1년을 맞았는데요. 하지만 인지도와 또 신뢰도에서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경찰국 신설 문제까지 최근에 경찰을 둘러싼 논란이 큽니다. 동의대 경찰행정학과 최종술 교수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예,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일단 자치경찰 내용부터 보죠. 출범 1년이 지났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 애초의 취지대로 제대로 정착이 되고 있는지 그간을 평가를 좀 해보죠. 예, 현행 일어나 자치경찰 제도는 사실 자치경찰 제도의 본래의 취지를 좀 살리지 못한 채 이 시행되다 보니까 제도적 한계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이제 모순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도를 정착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시행착오들이 이제 눈에 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시간이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제도적 개선도 필요한 부분입니까?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지난 1년간 우리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나 또 전국 17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어떤 성과들을 보면은 그러나 이제 그 나름대로 성과는 있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사실 자치경찰의 핵심이 생활 밀착형 또 지역 밀착형 치안입니다. 근데 저희가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봤더니 시민의 인지도라든지 또 신뢰도 이런 부분에서는 만족할 만한 점수를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체감이 아직은 안 되고 있다는 건데 이유를 어떻게 좀 우리가 분석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자치경찰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도는 이제 부산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상당히 낮은 편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이유는 지금 현행 일원화 자치경찰 제도 자체가 사실은 이 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만 가지고 있고 자치경찰의 조직이라든가 인력들은 기존의 국가경찰 제도를 그대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뭐 시민들이 우리가 외형적으로 봤을 때 이전과 달라진 게 없다. 다시 말하면은 자치경찰관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마 시민들이 인지도도 낮고 신뢰도도 낮은 편으로 그렇게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소위 주민 참여형 체감 치안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상당히 이제 시행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가시적으로 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자치경찰 활동 방안들도 찾아내야 되겠고 또 다소 복잡하고 어렵지만은 이 자치경찰 제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정보를 제공해주는 그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저희가 자치경찰위원회 자료를 봤을 때 자치경찰이라는 단어 자체는 많이들 들어보셨겠습니다만 아마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이게 무엇인지를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많아 보이더라고요. 항목을 보니까 그 말인즉슨 스스로 어떤 노력을 더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로 들리는데요. 지금 지자체 경찰권이 있고요. 자치경찰 사무와 국가경찰 사무가 분리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찰관의 신분은 국가경찰로 돼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이제 모순적,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관리감독 기능과 인사권이 없는 문제, 이런 것들은 시스템 개선을 바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 자치경찰의 시스템을 지금 이제 개선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현재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권을 완전히 가지고 있지 못하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치경찰권이라고 하면 자치경찰에 대한 사무 수행권이라든가 자치경찰의 조직 또 자치경찰의 인사권, 예산권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현 정부에서도 이 자치경찰권의 강화를 국정과제로 지금 제시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개선 과제를 뭐 장기적으로 보고 또 단기적으로 본다면 먼저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결국은 이 자치경찰의 인사권을 좀 실질화 시켜 나가야 되겠고 또 자치경찰의 조직도 좀 확대해 나가야 되는데 특히 지금 지구대 파출소가 지금 자치경찰 부서가 아닌 국가경찰 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루빨리 자치경찰 부서로 전환시켜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은 결국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어떤 이원적인 경찰 체제의 도입을 통해서 이 자치경찰의 조직과 인력과 예산이 독자적으로 확보된 상태에서
자치 경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결국 이것은 이제 새로운 한국적 자치 경찰 제도의 모형을 개발해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도입은 하긴 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됐을 때 진정한 이제 이원화의 체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자, 지금 내일이죠.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이 드디어 출범을 합니다. 이 경찰국의 정의라고 할까요? 왜 이것이 생겨났는지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듣고 싶고요. 그리고 뭐 지금 계속해서 말들이 많습니다. 쟁점의 핵심은 무엇인지 좀 들어보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내일 그 공포 시행되는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시행령이죠. 예. 또 그리고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의 내용을 보면은 결국 이제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설치를 해서 3개과를 둔다는 것입니다. 예. 이 3개과에서 경찰에 대한 그 인사 업무라든가 예산 업무 또 감찰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이죠. 예. 또 이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을 통해서 경찰청의 중요 정책 사항에 대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휘를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제도에서 우리가 이제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은 먼저 행안부 입장에서 보면 기존의 이전 정부에서 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치안비서관이 하던 일들을 예. 결국 행안부의 경찰국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상화 시킨 것이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기능은 똑같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예, 된다는 거죠. 또 이 지휘 규칙과 관련해서도 결국 경찰에 대한 인사나 예산의 지원 기능을 하기 때문에 예. 뭐 치안 업무나 수사 업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 이제 이런 이제 입장을 행안부가 표시하고 있고 반면에 이제 우리가 그 반대 입장에서 경찰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행안부 장관이 인사권을 가지게 되면은 예. 이 그 치안 업무나 수사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결국은 영향권에 들어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우려를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지휘 규칙의 내용에 보면은 이 경찰청의 중요 사항에 대해서 네. 승인하고 행안부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 이런 그 규정이 있습니다. 예. 뭐 그런 경우에 민감한 수사 사항까지도 보고를 하게 되면 결국은 어떤 그 경찰의 수사의 중립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훼손할 우려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제 이런 반대 입장이 서로 대립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행안부 입장을 듣기에는 경찰 내부에서 반발이 너무 심합니다. 뭐 13만 전체 경찰 회의를 소집을 고려했을 정도로요. 이 갈등이 쉽게 봉합이 좀 되겠습니까? 어떤 예를 들면 경찰국 신설을 하되 어떤 경찰에 제기하는 그런 문제들을 좀 막기 위한 장치들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일단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내일부터 이 제도가 시행이 되면은 이제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전개되고 또 우리가 우려했던 문제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먼저 잘 살펴보고 일단 판단을 해야 될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 갈등이 당분간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더라도 그죠? 실제 시행 과정에서 만약에 이제 이 경찰의 정책 중립성의 훼손 문제나 독립성의 훼손 문제가 발생하면은 또다시 수면 위로 부상이 되면서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짧게 좀 시간이 없는데요. 경찰대 개혁에 대해서 이제 졸업하자마자 경찰대 무용론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갈등은 어떻게 좀 해결해야 된다고? 이 문제는 상당히 이제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 사실 경찰대학의 그 입학 시험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이제 경위 채용 시험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입학 후에도 전에 국비로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졸업 후에는 경위로 인간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큰 특혜를 주는 제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보통 우리가 이제 경찰관으로 입직하는 경로를 보면은 특채와 공채를 통해서 다양한 계급으로 이제 계급으로 입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그 고위 간부급의 경우에 이 특정 출신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인사 관리상의 어떤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한편 생각하면 이 문제는 조직 구성원들을 갈라치게 한다든가 조직의 그 화합을 깨뜨릴 수 있는 그런 이제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조직 구성원들의 전체 의견을 수렴해서 모두가 공감하는 그런 이제 해결 방안을 함의까지 좀 얘기들이 많이 좀 있어줘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모색을 해나가야 된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의대 경찰행정학과 최종술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